그 다음에 108페이지는 시험 문제에 특히 예수금 많이 나옵니다. 예수금 많이 나오는데 일단은 상품권, 선수금과 무슨금이요? 예수금. 그래서 우리 상품권 다들 사보셨죠? 네, 상품권은 요때 매출로 보도록 되어 있어요. 상품권을 회수하고 물건을 판매하면 이때 매출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은 다 드릴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내가 만약에 마트 상품권을 갖고 있어. 우리 마트 상품권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아직 물건을 판 건 아니죠. 뭐만 판 거예요? 상품권만 판 거죠. 그러면 소비자가 이 상품권을 들고 와서 마트 와서 물건하고 교환하죠. 그때 매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권을 팔고 돈만 먼저 받았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상품권, 선수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상품권이라는 건 물건을 살 수 있는 권리만 갖고 있는 거잖아요. 아직 뭐하고 교환은 안 했어요? 물건하고 교환은 안 했죠. 그래서 상품권 선수금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금은 중요해요. 시험에도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실무에서도 중요합니다. 예수금은 예하고 관련이 있어요. 원천징수. 그래서 우리가 돈 받을 때 월급 받을 때 돈 다 받아요? 세금 띄고 받아요? 네, 세금 띄고 받죠. 그 세금을 띄는 걸 원천징수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원천이 월급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월급 받을 때에 세금 띄고 받잖아요. 예. 그래서 원천징수라고 하는데 이 원천징수 나오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는 회사 입장이에요. 회사에서 줄 때는 예수금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금은 부채예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예수금 그러면 내 돈이 아니고 남의 돈이에요. 그래서 예수금의 뜻은 남의 돈을 받아서 세금 내는 겁니다. 뭐 내는 거라고요? 세금.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요런 거 세금 내잖아요. 4대 보험 내요, 안 내요? 내죠.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 요런 것들 내는데 요 돈은 누구 돈이라고요? 직원이 내는 돈이에요. 그래서 직원이 낼 세금을 회사가 가지고 있다가 대신 뭐만 해줘요? 납부만 하죠. 그거는 예수금이라고 하고 반대로 우리가 받을 때 세금 띄는 경우 있어요. 그건 선납세금인데 대표적으로 이자 받을 때. 그래서 우리 통장에다가 돈 넣어놓죠. 돈 넣어놓으면 은행에서 뭐 주세요? 이자 주죠. 근데 그 이자 줄 때 원금을 다 주는 게 아니에요. 뭐 띄고 줘요? 세금 띄고 줍니다. 정확하게 몇 프로 띄냐면 이거 나중에 외울 거예요. 15.4%대요. 그러니까 100원 받으면 15원 정도가 세금으로 빠지고 내 통장에는 85원 정도만 찍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쥐꼬리만큼 준다고. 근데 왜 그러냐면 지금 이자율 낮죠? 거기에다가 뭐까지 띄고 받아요? 세금까지 띄고 받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른 쪽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IMF 시절에는 15% 20%줄 때는 다른 거 투자하는 것보다는 은행에다 돈을 넣어놓는 게 이익이었는데 지금은 워낙에 화폐 가치가 없잖아요. 많이 줄어들었고. 지금 10원짜리 하나 갖고 살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봉투만 해도 2, 30원은 되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문제들이 생기니까 이제 다른 투자처를 사람들이 찾는 거죠. 그래서 그 투자처로 하는 게 주식 사거나 아니면은 부동산 사거나 아니면 코인 사거나. 일명 요즘 사람들이 많이 원하는 게 인생 역전입니다. 근데 인생 역전을 하는 건 가능한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단기에 하려고 그래요. 단기에 하려면 무조건 초반에 했었어야 돼요. 그래도 초반에 비트코인 갖고 몇십억, 몇백억 번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지금은 힘들어요. 왜냐면 워낙에 가격이 올라가 있는 상태라 그만큼 돈이, 근데 그거 투자할 돈이 있는 사람이 과연 그걸 할까요? 내가 봤을 때 그거 안 할 것 같은데. 맞죠? 왜, 어떤 게 문제냐면 지금 비트코인이 5천만 원이야. 6천만 원 됐대. 근데 1천만 원 버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50만 원에 샀는데 3천 됐대. 그럼 막 2,500씩 버는 거야. 이런 게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다 빨리 하는 사람들이 돈 버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함께 해요. 중요한 게 좋은 아이디어가 없죠. 그 다음에 법인세, 중간예납. 이 두 가지는 선납세금 씁니다. 시험 보실 때.
그래서 요즘 백종원 씨 욕먹고 있잖아요. 인터넷상에서. 옹호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욕하는 쪽이에요. 왜냐면 본인이 얘기를 안 하고 했었으면 욕을 안 할 건데 연돈. 예, 연돈 관련돼서 자기가 그 얘기 했잖아요. TV에 나와서 프랜차이즈 안 할 거라고. 근데 지금 프랜차이즈화 시켰잖아요. 그 메뉴 가지고. 약간 다르긴 하지만. 그러면 욕 먹어도 싸죠. 근데 요즘 사람들이 잘못된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잘못된 걸로 봐야 될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 시대 흐름인데 요즘 사람들은 돈만 벌면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불법을 저질러도 상관없어. 말이 달라도 상관없어. 뭐만 벌면 돼요? 돈만 벌면 돼요.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돈 벌어도 된다 그러면은요, 대기업이 돈 다 휩쓸어요. 돈으로 찍어 누르면 못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인데 요즘 젊으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불법을 저질러도 괜찮아. 뭐만 벌면 돼요? 돈만 벌면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인터넷상에서도 두 가지로 싸우고 있어요. 거짓말 할 수도 있지. 어차피 자유경제 시대인데.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저처럼 공인이잖아요, 백종원은. 공인이 안 한다 그랬으면 하지 말아야지. 왜냐면 백종원은 먹고 사는데 지장 없잖아요. 맞죠? 근데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해야 돼? 그래서 어쨌든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더라고요. 벌써 4호점까지 냈어요. 제주도에 2개, 서울에 2개? 서울에 2개인가 하나인가? 어쨌든 3호점인가 4호점까지 냈어요. 아마 제가 봤을 때 올해 안에, 주 안에도 생길 것 같아요. 생기면 한번 먹어는 봐야죠. 아니, 한 번만 먹을 거예요. 왜냐면 전 돈가스 안 좋아해요. 아무리 맛있다 그래도 그런 튀김류가 뱃속에 들어가는 양이 너무 작은 사람 중에 한 명이라 뭐 먹어는 볼 건데 비싸긴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뭐 얼마나 비싼지는 먹어보면 알겠지만. 또 요거 제가 앞으로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천징수 그러면 세금 떼는 건데 줄 때 세금 떼는 건 뭐라고요? 예수금. 그래서 대표적으로 직원들 월급 줄 때. 그 다음에 반대로 우리가 받을 때 세금 떼는 것도 있다 없다? 있다. 그때는 선납세금인데 요거는 시험 볼 때쯤 되면 거의 다 맞춰요. 그 다음에 109페이지 채권의 대손. 그래서 채권 그러면 받을 돈이에요. 그리고 대손 그러면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못 받는 거.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대손 발생하면 안 좋은 거예요. 왜냐면 받을 거 받아야 회사가 운영이 되잖아요. 근데 받을 걸 뭐예요? 못 받아. 그래서 우리 회계에서는 못 받을 거에 대해서 준비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걸 대손충당금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대손충당금. 그래서 대손 그러면 못 받는 돈이라 그랬잖아요. 충당 그러면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충당은 대표적으로 2가지가 있어요. 대손충당금이 있고 요거는 오늘은 썼다 지울 건데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 있어요. 요거는 뭐 주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퇴직금 주려고. 우리 퇴직금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과거하고 조금 바뀌어가고 있는 게 원래 퇴직금 왜 줘요? 돈 쓰라고? 돈 쓰라고 맞는데 언제 쓰라고요? 아니요. 퇴직 후에 주는 거 아니에요. 노후에 쓰라고. 근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요즘엔 변해서 퇴직 후에 쓰는 돈이 돼버렸어요.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노후에 쓸 돈이 줄어들고 있죠. 맞죠? 우리가 노후 생활 하려면 못해도 한 2, 3억 원 있어야 된다라고 봐요. 근데 과거에는 그게 어느 정도 충당이 됐거든요. 퇴직금 가지고. 요즘에는 퇴직하는 나이가 짧아졌잖아요. 빠르면 30대 후반? 늦어도 50대 초중반 되면은 공무원들 빼고 평생 직장인들 빼고 하면은 50대 초중반 되면 잘려요. 평균적으로.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아직 나는 돈을 벌어야 돼요. 왜냐면 저도 좀 늦게 결혼한 케이스인데 빨리 하진 못해서요. 만약에 요즘에 평균적으로 30대 후반, 40대 초반에 시집장가 가잖아요. 이게 꼭 좋은 건 아닌 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만약에 40에 애를 낳았어요. 근데 50대 중반에 잘렸어요. 그러면 우리 애는 이제 15살, 16살이에요. 돈 들어갈 거 많죠. 그거 어떻게 준비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사업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거예요. 근데 이게 절대 좋은 구조가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사업하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원래는 이게 많아야 돼요. 직원이 많아야 돼요. 직원으로 오래 다닐 수 있는 곳이 많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구조 자체가 현재 사업해서 돈 버는 사람들이 많죠. 여기 계신 분도 언제 사업할지 몰라요. 저도 말로는 사업 안 해야지 하는데 진짜 좋은 아이템이 있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랬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퇴직금으로 대부분 다 사업을 차리잖아요. 근데 잘 돼요?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잘 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항상 잘 되는 사람은 소수예요. 안 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왜냐하면 이것도 경쟁 체제니까. 경쟁을 해야 되는데 경쟁하려면 경쟁도 다 돈이에요. 맞잖아요. 우리 장사 잘 되고 싶어. 그러면 돈으로 하면은 어느 정도 해결돼요. 제가 진짜 돈 많으면 이런 거 차릴 거예요. 뭐 차리냐면 크게 해갖고 모든 음식을 드라이브 스루로 다 줘버리는 거예요. 커피부터 해서 그 안에다 입점을 막 이것저것 다 시키는 거예요. 근데 매장에 못 들어오게 하고 다 드라이브 스루로 24시간 풀로 장사 될걸요? 지금 현 상황에서. 근데 그렇게 하려면 돈이 엄청 많이 필요하죠. 그 아이디어만 갖고 돈 버는 시대는 아니에요. 좋은 게 있어도 거기에 대해서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돈을 이제는 퇴직금으로 충당을 하잖아요. 근데 망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노후에 쓸 돈이 없어. 그럼 뭐 할 거예요? 아니죠. 그때부터 이제 국가 탓을 하는 거죠. 국가가 해준 게 뭐가 있냐? 나 힘드니까 노후에 돈 준다고 이렇게 변하는 거죠. 일해야 되는데 앞으로 일하기도 쉽지 않아요. 왜냐면 다 기계가 할 거니까. 맞잖아요. 지금 택배 물류 나누는 거 사람이 하고 있잖아요. 현재는. 그 나중 되면은 기계가 옮길 거라고요. 아마 만들고 있는 회사 있을걸요? 돈 될 거니까 분명히 만들면. 참고로 로버트 팔이 얼마나 정교하냐면은요. 저기 반도체까지 가능할 정도로 로봇 팔이 그만큼 정교하대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거 저도 3년 전인가 뉴스 신문에서 봤는데 일명 자동화 시스템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자동화 전 세계 1등이에요. 70% 정도? 근데 코로나 때문에 앞으로 그게 속도가 더 어떻게 될 거예요? 빨라질 거예요. 네. 그럼 진짜 식당에서 로봇가 설거지하고 로봇가 음식 만들고 로봇가 서빙하고 어차피 주문이야 로봇가 할 필요 없잖아요. 무인 거기 가서 하면 되니까.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올 거예요. 우리나라. 그래서 충당 그러면은 준비하는 돈인데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보충법. 무슨 법이요? 보충법.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내일 쪽지 시험에 있어요. 그 다음에 대손상각비랑 기타의 대손상각비라고 있는데 우리가 돈을 받아야 되는 건 크게 두 가지예요. 매출채권이냐 아니면 매출채권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매출채권이 두 가지였었어요. 외상매출금하고 바드럼. 이때는 판매비와 모요, 관리비. 그 다음에 기타는 매출채권이 아닌 거는 대여금하고 미수금 이런 애들이고 얘네는 영업과 관련이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좀 암기 위주의 수업이 될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시간이 막 몇천 시간 이렇게 있는 게 아닌지라 초반에는 좀 암기 위주의 수업이 될 겁니다. 그거는 참고하세요. 그래서 이렇게만 일단 기억하십시오. 대손충당금 그러면은 돈 받는 거 준비하는 거다. 못 받는 거. 그 다음에 무슨 법 쓴다? 보충법. 그 다음에 대손상각비가 있고 기타의 대손상각비가 있는데 대손상각비는 매출 채권에 쓰는 거다. 그 다음에 기타는 매출 채권이 아닐 때 쓰는 거다. 그리고 얘는 시험 볼 때쯤 되면 거의 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왜냐하면 문제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거의 안 틀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118페이지. 오늘 아마 재고자산까지 얼추 보지 않을까. 그래서
앞에 일단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118페이지 보시면 무슨 자산이요? 재고자산. 그래서 시험 보실 때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공부하실 때도 그렇고 재고자산 그러면 무슨 목적이요? 판매 목적. 그래서 팔려고 갖고 있다. 일단 정리 먼저 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정리해 드리는 건 2장짜리에 다 있어요. 어차피 그게 키포인트니까 그 2장짜리가 키포인트만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2장짜리 일단 초반에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 풀면서 추가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조금씩 이제 추가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첫날 설명드렸지만 저희 시험은 70점 합격인데 우리 목표는 80점입니다. 70점이 아니고. 왜냐면 80점 정도 나와야 조금 실수를 하더라도 몇 점이 나와요? 70점이 나와요. 그래서 이 재고자산인데 가장 중요한 건 요 두 가지예요. 수량하고 단가. 왜냐면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팔 때 중요한 건 두 가지잖아요. 몇 개 팔았냐? 얼마짜리 팔았냐? 맞죠? 네, 요 두 가지가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많이 팔되 비싼 걸 팔아야 우리한테 남는 게 어때요? 많아요. 그래서 중소기업이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도 있어요. 중소기업들이 파는 건 대부분 가격이 저렴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많이 팔아도 남는 게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대기업들이 돈을 많이 버는 이유는 하나예요. 비싼 거 팔아요. 그러니까 팔았을 때 남는 게 어때요? 많죠. 그게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중소기업도 비싼 거 많이 팔면 남는 게 어때요?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비싼 걸 만들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잖아요. 왜냐면 비싼 걸 만들려면 내가 그만큼 돈이 뭐 해야 돼요?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수량 결정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계속 적는다 그래서 계속 기록법. 그 다음에 창고 가서 확인한다 그래서 실지재고 조사법. 섞어 쓴다 그래서 혼합법. 실무에서는 이거 씁니다. 혼합법. 그래서 혼합법의 뜻이 뭐냐면 이거예요. 장부에 봤더니 100개가 있대. 그러면 창고에도 몇 개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일 잘한 게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실무에서는 요걸 많이 씁니다. 혼합법. 그래서 창고 100개, 장부 100개 그러면 일 잘하고 있어가 되는 거죠. 근데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잘 안 맞아요. 진짜 안 맞아요. 그리고 저도 전에 회사 다닐 때 한 군데는 왜 안 맞는지 찾았어요. 거기 이제 영업부 쪽에 친구놈이 하나 있었는데 물어봤어요. 야, 너네 AS 갈 때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우리도 우리 회사 제품을 못 믿는 거죠. 그래서 AS 갈 때 AS에 필요한 부품을 2-3개를 들고 간대요. 그래갖고 꽂았는데 고쳐졌어. 그러면 3개 들고 갔으면 하나 고쳤으니까 2개 갖고 와야 되잖아요. 오기 귀찮으니까 2개를 서비스로 줘요. 그리고 다음에 고장나시면 이거 갈아 끼우시라고. 그래갖고 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장부에다가는 몇 개 들고 갔다고 써요? 하나.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박자가. 맨날 모자라요. 그래갖고 그때는 찾았죠. 결론은 우리 회사도 우리 회사 직원도 우리 회사 물건을 못 믿는구나. 근데 못 믿을 수밖에 없는 게 100% 수입이에요. 중국에서.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중국에서 수입해갖고 우리나라에서 최종 조립만 해요. 이거 아시는 분들 계실 건데 이게 웃긴 게 법이 뭐 같아서 그래요? 수입과 국산이잖아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대로 중국에서 부품을 만들어 갖고 가지고 와서 조립만 우리나라에서 하잖아요. 이거 국산입니다. 이거 수입 아니에요. 맞죠? 수입은 완제품을 외국에서 뭐 해와야 돼요? 수입해와야 수입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알았어요. 이게 국산 수입이 말장난이구나. 그래서 실제 호주에 있는 소를 우리나라에 데리고 와서 6개월인가? 3개월인가 6개월 풀을 뜯으면 걔네들은 한우로 바뀌어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진짜로. 저 그거 찾아봤어요. 3개월. 예? 국내산이 되는 거예요? 국내산이 아니고 한우가 된다니까요. 그렇죠. 국내산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왜 안 하냐면 수입해서 걔네들 먹이는 게 돈이 더 드니까 안 하긴 하는데 그런 식으로 바뀐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입과 국내산이 되게 말장난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3개월인가 6개월 우리나라 와서 풀을 뜯으면 한우가 된대요. 그리고 야, 이거 진짜 말장난이구나 라는 걸 느꼈죠. 그 다음에 수량도 중요하지만 단가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짜리 얼마에 팔았느냐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래서 대부분 회사들의 목적은 하나예요. 싸게 사서 어떻게 팔자? 비싸게 팔자.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은 하나씩 계산한다 그래서 개별법이라고 하고요. 먼저 들어온 거 먼저 나갔다 선입선출법. 나중에 들어온 거 먼저 나갔다 후입선출법. 그리고 죄송한데 저희가 전산세무 2급을 준비할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가중평균법이라고 있는데 이게 조금 달라요. 외울 때. 가중평균법에다가 계속기록법을 쓰면 이게 이동평균법이고요. 가중평균법에서 실질재고조사법을 쓰면 이게 총평균법이에요. 그래서 외울 때 조금 다릅니다. 전산회계 1급 때에는 그냥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이렇게만 외우면 되거든요. 근데 세무에서는 계속기록법을 쓰면 이동평균법이 되고 실질재고조사법을 쓰면 무슨 법이 된다? 총평균법이 된다라고 좀 다르게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현재 요거죠. 물가가 뭐하고 있죠? 상승하고 있죠. 그래서 물가 상승 시에 매출 원가만 후입선출법이 크고요. 나머지는 선입선출법이 크다. 물가 상승 시에. 무슨 얘기인지는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나라 현재 물가가 뭐하고 있죠? 올라가고 있잖아요. 계속. 그래서 물가 상승 시에 원가, 원래 가격은 후입선출법이 커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 후입선출법의 뜻이 최근에 거 먼저 파는 거잖아요. 그래 물가 상승이라는 거는 최근에 게 비싼 거예요? 옛날 게 비싼 거예요? 최근에 게 비싼 거죠. 그래서 후입선출법은 최근에 걸 먼저 파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근 거 가격이 어떻다? 비싸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 회사들은 후입선출법 써요? 선입선출법 써요? 선입선출법 써요. 왜 그러냐면 선입선출법은 옛날 게 싼 거잖아요. 옛날 거를 먼저 파는 겁니다. 그러면 싼 거를 비싸게 파는 게 좋아요? 비싼 걸 비싸게 파는 게 좋아요? 싼 거를 비싸게 파는 게 좋겠죠. 그래서 선입선출법 그러면 이분들이 유리한 거예요. 회사가. 그래서 혹시 편의점이나 이런 그 물건 파는 데에서 일하시면 대부분 이걸로 팔잖아요. 선입선출법으로. 그래서 인터넷에서 물건 사실 때 이런 문구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댓글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저 물건 샀어요. 최근 걸로 보내주세요. 라고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냐면 후입선출법이 누구한테 유리한 거예요? 소비자한테. 왜냐면 소비자는 최근 거, 새 거 사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트 가면은 이런 행동 하죠. 특히 유제품 살 때, 유통기한이 있는 거 살 때에 대부분 앞에 거 들어보잖아요. 그리고 또 어디 것도 봐요? 뒤에 것도 보죠. 왜요? 날짜가 뭐 할 거니까? 다를 거니까. 그러면 그 중에서 대부분 소비자들은 뒤에 거 먼저 빼죠. 근데 진열하는 사람들은 앞에 걸 빼주길 바라잖아요. 왜냐면 앞에 게 대부분 옛날 거니까.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옛날 거를 빨리 파는 게 좋은 거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최근 거를 사는 게 가장 어때요? 좋아요. 그래서 저도 항상 유제품 사러 가면은 이쪽 저쪽 들어보죠. 네. 요즘은 좀 귀찮게 해놨더라고요. 어떤 데는 안 세워놓고 이렇게 밑으로 해놨는데 우유 살 때 우유를 뒤집어야 날짜가 보여요. 왜냐면 사람들 귀찮게 해야 그 행동을 덜 하니까. 그래도 무조건 뒤집어 보죠. 왜냐면 날짜 오래 남은 걸로 가져가야 덜 혼나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선입선출법은 누가 좋은 방법? 회사. 후입선출법은 소비자. 그러면 원가가 높으면 회사한테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회사는 무슨 법으로 판다? 선입선출법.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기 어디냐? 편의점에 취업하시면은 편의점에서 진열하는 방법이 다 무슨 법이에요? 선입선출법이잖아요. 무조건 날짜 적게 남은 거는 앞쪽으로, 많이 남은 거는 뒤쪽이나 아니면 숨겨놓잖아요. 맞죠? 그랬다가 이제 옛날 거 다 팔리면 꺼내놓거나. 그것도 다 전략이에요. 왜냐면 날짜 지나면 다 폐기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고 있어요. 감모는 한자인데 수량 부족을 감모라고 해요. 그래서 원래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물건 같은 거 이렇게 재고 파악하다 보면은 모자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감모 손실이에요. 그래서 원래 100개가 있어야 되는데 97개가 있네. 그러면 3개 없어졌잖아요. 그런 것들이 무슨 손실이라고요? 감모 손실. 왜냐면 회사 입장에선 이익이 아니잖아요. 물건 없어지면 손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회사가 저기 오징어 파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오징어를 열심히 담고 있는데 고양이님이 오셔서 한 마리 들고 갔어. 그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것도 감모죠. 왜냐면 한 마리 없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직원이 배고파갖고 하나 먹었어. 그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것도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감모. 그래서 감모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정상적하고 비정상적. 참고로 정상적으로 없어지고 이런 건 없습니다. 비정상적으로 없어지고 이런 건 없어요. 그냥 뭐냐면 일반적으로 그냥 일을 하다가 없어지는 게 발생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건 이제 정상적이 되는 거고 우리가 예측 못해서 없어지는 게 발생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런 게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태풍이 왔어. 그래서 우리 회사 물건이 없어졌어. 이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공장도 새 공장이 좋아요. 왜냐면 저 어떤 적도 있었냐면은 좀 오래된 회사였는데 태풍이 한번 심하게 왔거든요. 공장 난리 났어요. 막 벽돌 날아가고. 네. 그러니까 옛날 공장이니까 위에 슬레이트 지금은 쓰면 안 되는 건데 암 유발한다고 그거 막 날아가고요. 위에 그리고 이렇게 연통 있잖아요. 큰 거. 네. 그거 막 다른 회사 공장 가 있고 태풍에 날아가갖고 그 막 다른 회사 공장 가갖고 막 가져다가 막 다시 꽂고 장난 아니었어요. 태풍 오면 공장 출입 금지. 왜냐면 슬레이트 날아가다가 맞으면 즉사잖아요. 그리고 진짜 그래서 새 거가 좋긴 좋구나 라고 느끼긴 했었죠. 그래서 너무 오래된 데는 또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정상적일 때는 매출 원가의 가산합니다. 그러니까 없어졌지만 팔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정상적일 때는 영업 외비용. 그래서 위에는 회계 처리 안 하고 밑에는 회계 처리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회계 처리 안 한다의 뜻이 분계 안 한다는 뜻이에요. 뭐 안 한다고요? 분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재고자산 평가손실. 아까 제가 평가 그러면 금액 맞추는 거라 그랬죠. 돈 맞추는 거. 여기에서는 저가법이라는 걸 씁니다. 저가의 뜻이 뭐죠? 올랐다, 떨어졌다? 떨어졌다. 그래서 떨어지는 방법을 쓰도록 되어 계세요. 그래서 저가법 낮은 거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에게는 이렇게 외울 거예요. 그리고 초반에는 저도 좀 죄송한데 암기가 좀 많을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엄청나게 길지 않아서 그래요. 원래 제일 좋은 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우 저는 이해를 해야 돼요. 저도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이해를 다 시켜드리면 수업 반도 못했는데 끝나요. 그래서 제가 죄송하지만 이렇게 얘기를 드릴 때도 있어요. 이해를 하고 싶으시면 학교를 다시 가세요. 진짜 한 4년은 배워야
그렇다고 해서 다 이해하는 건 아니에요. 4년 동안 학교 가서 수업도 듣고 혼자서 공부도 하고. 그래서 원래 제일 좋은 건 이게 제일 좋아요. 뭐가 제일 좋냐면 일단 전산회계 전산세무든 따요. 그리고 회사를 들어가요. 그리고 2, 3년 후에 공부를 다시 해요. 그러면 공부가 잘 돼요. 왜 그러냐면 회사를 내가 2, 3년 다니다 보면은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이잖아요. 그러면 좀 더 잘 돼요. 왜냐면 내가 이 업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아니까. 근데 지금 대부분 여기 오시는 분들은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흐름이나 이런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부도 습득하는 게 좀 느려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알고 습득하는 거랑 모르고 습득하는 거랑 당연히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2, 3년 후에 그만두시더라도 공부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게 뭐가 재미있다고 공부를 해요. 근데 이런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이 있냐면 전산회계 1급 땄어. 근데 전산세무 2급은 떨어졌어. 취업했어. 그만뒀어. 그러면 다시 학원 다닙니다. 전산세무 2급 따려고. 왜 그러냐면 요즘에는요. 전산세무 2급 다 있어요. 이쪽 파트에서 일하시는 분들. 옛날하고 달라요. 과거에는 자격증 없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웬만한 자격증 다 있어요. 일명 스펙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스펙은 내가 해놔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나중에 뭘 하더라도 이거 할 시간에 딴 거 하면 되잖아요. 본인한테 그게 더 플러스가 되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리고 늦어도 2월 달까지는 시험 봐서 따야 돼요. 왜 그러냐면 4월 달부터는 신법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2월 달 시험까지는 국법으로 시험이 나와요. 근데 신법이라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바뀌고 이런 건 아니에요. 한 번 바뀔 때마다 한 두세 가지 정도 바뀌긴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쪽 파트에서 일을 하시는데 세법 관련된 거를 담당하고 있어. 그러면 1년에 한 번씩은 공부를 해야 돼요. 바뀐 거. 그래서 저도 4월달 수업이 제일 싫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일단 교재가 없어요. 교재가 3월 초나 3월 중순에 나와요. 네. 교재가 좀 늦게 나오고 그 다음에 바뀐 걸 내가 또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4월달에는 수업 잘못 들으면 옛날 법으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강사분들 중에 준비 안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아예 준비를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 취미 중에 하나가 수업 끝나면 수강평 쓰시잖아요. 네. 제 것도 보는데 남의 것도 보거든요. 그러면 이런 데들도 있어요. 강사분이 준비 안 해갖고 자기들이 강사를 가리키고 있대요. 라는 식으로 올라오는 데도 종종 있어요. 많지는 않은데. 그래서 무조건 내년 2월 달까지는 마무리를 지으셔야 돼요. 제일 좋은 건 12월 달에 한 번에 뭐 하는 거예요? 다 따는 거. 근데 아직 10월 달 거 합격자 발표는 안 났는데 10월 달에 시험이 어려웠어요. 그러면 12월 달이나 2월 달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쉬울 거예요. 10월 달 시험보다. 그래도 좀 힘들더라도 솔직히 저는 그런 생각으로 살거든요. 힘들 때 조금 더 힘든 게 좋아요. 왜냐면 다음에 하려고 그러면 더 힘들어요. 그래서 힘들 때 조금 힘드시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한두 번 안에 따시는 게 가장 어때요? 좋아요. 제가 자격증 시험 본 게 여기 계신 분들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아요. 한 50번 이상 봤으니까 이것저것 다 해갖고.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저도 지금 하나 못 따고 있는 게 있거든요. 공부를 안 하고 가서 찍어갖고 계속 떨어지는 게 있는데 한 3번 봤는데 3번 다 떨어졌어요. 책을 봐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그건 또 주관식도 있어갖고 하필이면 주관식인데 주관식에 막 그 학자 이름 써야 되는데 못 넣으면 스킨데 기억이 안 나. 네. 이거 맨날 찍어갖고 다 틀리긴 하는데 많이 차이도 안 나요. 한두 개 차이로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하기가 싫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러니까 어렸을 때 하나라도 더 따놓으시는 게 어때요? 좋아요.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지금이 빠른 거예요. 한 살 먹으면 먹을수록 머릿속에 한 개라도 덜 들어가요. 진짜 슬픈 일인데. 그 다음에 교재에서는 필요한 것만 볼게요. 거기 118페이지 보시면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상품하고 제품의 밑줄 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제공품 있고 그 밑에 보시면 원재료 있어요. 요거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은 상품은 사다가 뭐 하는 거라고요? 판매. 제품의 뜻은 완성품이에요. 그리고 제공품의 뜻은 미완성품.
그리고 원재료는 말 그대로 재료입니다.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재료가 들어가서 물건을 만들죠. 그래서 원재료, 그 다음에 뭐야? 제공품, 그 다음에 제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재료가 있어야만 물건을 만들 수 있죠. 이 물건이 완성돼야 뭐 할 수 있죠? 팔 수 있죠.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원가회계 때 배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썼었던 건데 요건 안 쓰셔도 돼요. 저만 쓸게요. 매입 시에 부대 비용은 뭘로 처리한다고요? 원가 처리. 요거는 계속 나와요. 그래서 매입 시에 부대 비용은 무슨 처리해라? 원가 처리. 대표적인 부대 비용은 운반비예요.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 살 때 부대 비용은 뭘로 처리해라? 900번 때 수수료 비용. 팔 때는 뭘로 처리해라? 비용. 그 다음에 보실 게 요거는 공식인데 오늘은 설명만 드릴 거고요. 쪽지 시험은 나중에 볼 거예요. 그리고 그 2장짜리 나눠드린 건 뒷페이지 중간쯤에 있을 거예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보시면은요. 순매출액의 뜻은 순수한 매출액이에요. 그래서 공식은 이렇게 됩니다. 총매출액 마이너스 매출 환입 및 애누리 마이너스 매출 할인. 그래서 앞에 보세요. 총매출액은 1년 동안 판 거예요. 우리 1년 동안 열심히 물건 팔죠. 근데 매출 환입은 반품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반품한 건 판 거예요, 안 판 거예요? 안 판 거죠? 그래서 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애누리는 물건과 관련돼서 깎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냐면 흠집 났어. 네. 그러면 그거 원가격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금액을 어떻게 해야 되죠? 줄여야 되죠. 그래서 금액이 줄어드니까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그 다음에 할인도 깎아주는 건데 이건 돈과 관련돼서 깎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인이나 애누리는 깎아주는 거예요. 네, 깎아주는데 그 차이점은 뭐냐면 애누리는 물건과 관련돼서 깎아주는 거고 할인은 뭐와 관련돼서 깎아주는 거라고요? 돈. 근데 여기서 말하는 돈은 빨리 받으려고. 그래서 조기 회수. 빠르게 회수. 그러니까 이런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냐면 원래 돈 받을 게 1,000만 원이 있는데 3개월 후에 받기로 했어요. 그리고 원래 몇 달을 기다려야 되죠? 3개월을 기다려야 되죠? 근데 다음 달에 돈이 필요해.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기 3개월 후에 주기로 한 돈 다음 달에 주면 10% 깎아줄게.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를 매출 할인이라 그래요. 돈 빨리 받으려고 깎아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순매입액, 총매입액 플러스 부대비용. 아까 부대비용 합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합치고 마이너스 매입 환출 및 애누리 마이너스 매입 할인. 그래서 환출은 뭐 하는 거라고요? 반품. 애누리는 뭐와 관련돼서 깎아주는 거라고요? 물건. 할인은 뭐와 관련돼서 돈. 이렇게 이제 차이점이 있으세요. 그 다음에 매출 원가. 우리 원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왜냐면 원가가 얼마냐에 따라서 남는 게 달라지잖아요. 그래도 똑같은 1,000원이야. 그러더라도 원가가 300원이면 700원이 남는 거고 원가가 600원이면 400원이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백종원 아저씨가 원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해요? 안 해요? 하죠. 네. 원가가 너무 높으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팔면 팔수록 손해야.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원가 계산 안 해서. 근데 이런 분들도 있어요. 사기치는 분들도 있어요. TV에 나와서 이것도 한때 유행이었는데 우리 그 TV 프로 보다 보면은 그 식당 관련돼서 나오는 프로들 있잖아요. 근데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저거 저렇게 팔아도 남을까? 너무 많이 주는데 가격에 비해서 이런 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것도 약간 사기성으로 그렇게 해서 팔아먹는 거래요. 어떻게 해서 팔아먹냐면 TV에 나왔으니까 사람들 몰리잖아요. 그때 권리금 받고 넘기는 거예요. 그것도 한때 유행이었었대요. 우리나라 사람 머리 좋아요. 산 사람들만 후회하는 거죠. 왜냐면 그 당시엔 장사 잘 되니까. 근데 인수하고 봤더니 팔면 팔수록 남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 그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도 진짜 돈 많이 버시는 분들은 저런 분들이 많이 버시는 거죠. 싸게 해서 많이 파시는 분들. 근데 대부분 그런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다 보면 건물주예요. 너무 싸 이럴 때 있잖아요. 대부분 보면 건물주예요. 임차료만 안 나가도 내가 그 가격을 정할 때 원가가 많이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뭐 간혹 가다 보면 뭐 칼국수가 3,000원, 4,000원이래. 3,000원이래. 막 이런 데 있잖아요. 2,000원짜리 집들도 있고. 그리고 거의 보면은 원가가 좀 적은 이유 중에 하나가 건물주예요. 매출원가는 이렇게 됩니다. 기초상품 플러스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상품 마이너스 타계정 대체. 기초는 몇 월 며칠이라고요? 1월 1일을 기초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순매입액은 1년 동안에 산 거고, 그 다음에 기말은 몇 월 며칠이라고요? 12월 31일. 타계정 대체는 아마 빠르면 요번 주, 늦으면 다음 주에 배울 건데, 타계정 대체는 뭐냐면 딴 데 쓰는 거예요. 안 팔고 다른 데 쓰는 거. 요거는 나중에 자세히 볼 겁니다. 그 다음에 매출총 이익은 매출액에서 원가 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백종원 아저씨가 맨날 원가 얼마냐 맨날 떠드는 이유가 원가에 따라서 이익이 어떻게 돼요? 달라져요. 그래서 백종원 씨는 원가를 작게 해갖고 이익을 크게 만드는 거. 그게 백종원 씨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백종원 씨는 사업을 이렇게 하잖아요. 박리담에. 네. 근데 백종원 씨도 최근에 바뀌고 있어요. 왜냐하면 박리담의 한계점을 느꼈는지 최근에 신문인가 뉴스에 한번 나왔었는데 저거 하신대요. 곱창. 근데 국내산으로만. 그리고 국내산 곱창이 가격이 절대 싸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런 곱창 전문점 하나 낼 예정이라고. 그러면 이제 변화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백종원 씨가 하시는 식당은 대부분 수입이거든요. 네. 싼 거를 갖다가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서. 그래서 백종원 씨 음식은 대부분 달고 짜잖아요. 달고 짜고 맵고.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유일하게 음식 평론가들이 백종원 씨 건 음식 평론을 안 한대요. 근데 할 수가 없대요. 재료 자체가 싼 거를 사다가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서 파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백종원 씨 식당 안 가요. 왜 안 가냐면 싸고 이런 걸 떠나서 제 매운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거의 백종원 씨 음식은 좀 자극적이야. 참고로 달고 짠 건 좋아하는데 매운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백종원 씨 음식점 대부분 맵잖아요. 몇 번 가보긴 했는데 내 스타일은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달고, 그래서 저는 집에서 제가 떡볶이 하면 저희 와이프 거의 안 먹어요. 먹으면서도 오빠 단 거 같아. 그러면 제가 한마디 하죠. 맞아, 달아. 네, 제가 하면 좀 달아요. 왜냐면 매운 걸 안 좋아하다 보니까. 근데 요거 공식을 외워야 되는데 4개가 한 세트예요. 왜냐면 시험 문제 이거 잘 나오거든요. 매출총이익. 그럼 매출총이익을 하려면 순매출액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매출원가를 구해야 되는데 매출원가를 구하려면 뭐를 또 외워야 돼요? 순매입액. 그래서 4개가 한 세트입니다. 4개 다 외우면 2점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한테는 2점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요거 나중에 외울 겁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만 더 보고 쉴게요. 122페이지. 그러니까 저번 주에, 그러니까 첫 번째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었는데요. 122페이지 보시면 이분법이라고 있습니다. 그거까지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분법까지.
그래서 이분법이 뭐냐면 우리 상품이 있죠. 네, 상품을 두 가지로 나눈다 그래서 이분법이라고 해요. 몇 분법이요? 이분법. 그래서 보시면 살 때는 상품이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네, 상품. 그 다음에 팔 때는 상품 매출. 이렇게 몇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두 가지.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눈다 그래서 몇 분법이라고 하세요? 이분법. 그 다음에 세 가지로 나누면 3분법도 있어요. 그리고 5분법도 있고 7분법도 있는데 우리가 2분법으로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몇 가지요? 한 가지. 왜냐면 프로그램에서 2분법으로 만들어요. 몇 분법으로 만든다고요? 2분법. 그래서 우리는 몇 분법으로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 2분법으로. 참고하시고. 여기까지 보고요. 잠깐 쉬었다가 12시 40분에 쪽지 시험 간단하게 볼 겁니다. 항상 마지막 시간에 봐요. 쪽지 시험은. 그래서 쪽지 시험 보고 그 다음에 분계 좀 풀고 오늘 수업 마무리할 겁니다.